발에 딱 맞는 신발이나 샌들, 굽이 높은 하이힐, 구두를 신으시거나 양반다리로 오래 앉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습관으로 새끼발가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압력에 노출이 되어 안쪽으로 휘어 관절 부위가 돌출이 되어 있다면 족부 질환 중 하나인 소곤막류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소곤막류는 질환이 심해질수록 돌출이 심해지는 과정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 동반되는 통증은 간헐적으로 나타나 호전이 되고 심해지기를 반복하여 질환의 초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으로 인해 통증이 오지 않는 범위로 발바닥을 땅에 짚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무릎, 골반, 허리, 어깨 관절 등의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곤막류는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는 새끼발가락이 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새끼발가락이 신발과 바로 마찰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질환은 자신의 발보다 폭이 좁거나 딱딱한 신발을 자주 착용할 때와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신발을 즐겨 신는 여성들에게 증상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성들이 키높이 깔창을 사용해 뒷굽이 앞보다 3cm 이상 높아지며 남성 또한 이 발병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증상을 발생시키는 소곤막류에 관련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본인이 만약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되신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곤막류에 관련된 스트레칭 2가지, 운동 2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첫 번째 스트레칭은 각 발가락 사이를 최대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곤막류가 발생된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4개에 대한 발가락을 잡아주시고, 다른 한 손은 새끼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바깥쪽 방향으로 최대한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벌려주셨을 때는 5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자, 벌린 상태를 유지해주고 그대로 4번째 발가락 또한 새끼발가락 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5초 정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 발가락 또한 5초 동안 당겨주시고, 5초 동안 당겨주셨다고 하면 동일하게 2번째 발가락도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엄지발가락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최대한 쭉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 4개에 대한 발가락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최대한 쭉 같이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발바닥 쪽과 발등 쪽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과 함께 자극이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소곤막류가 발생된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손은 4개에 대한 발가락을 잡아주시고, 다른 한 손은 새끼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최대한 쭉 당겨주신 거예요. 5초 정도 당겨주셨다고 하면은 새끼발가락이 벌린 그 각도를 유지한 채 4번째 발가락 또한 새끼발가락 쪽 방향으로 5초 정도 당겨주시고, 3번째 발가락 또한 4번째 새끼발가락 쪽 방향으로 5초 동안 쭉 당겨주신 거예요. 자, 당겨주셨다고 하면 동일하게 2번째 발가락도 해야 되겠죠. 5초 정도 당겨주시고, 5초 정도 당겨주셨다고 하면은 엄지발가락을 엄지발가락 방향 쪽으로 쭉 당겨주신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나의 발바닥 쪽과 발등 쪽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과 함께 자극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자, 2번째 스트레칭 또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곤막류가 발생된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주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5개에 대한 발가락은 발등 쪽 방향으로 최대한 뒤로 쭉 젖혀 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해주셨다고 하면은 발 뒤꿈치를 기준으로 발목 안쪽이 아니라 사이드 쪽 방향에서 발바닥 중간 부위까지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실 때는 나의 새끼발가락 쪽 방향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 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꾹꾹꾹 누른 부위가 좀 자극이 된다는 느낌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소근막류가 발생된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보신 다음에 그대로 5개 대한 발가락을 뒤로 최대한 쭉 젖혀주시고, 나의 뒤꿈치 기준으로 발목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방향에서 발바닥 중간 부위까지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셨을 때는 누른 쪽 부위가 자극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 2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2가지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에요. 자, 첫 번째 운동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소근막류가 발생되지 않은 다리로 소근막류가 발생된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주는 상태에서요, 소근막류가 발생된 4개에 대한 발가락을 그대로 하늘 방향으로 쭉 드시면서 발가락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서로 쭉 옆으로 벌려 주신 거예요. 자, 쭉 옆으로 벌려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5초 정도 버텨 주시는데, 5초 동안 버티면서 각 발가락 사이랑 발등 쪽이 쭉 자극이 온다는 느낌과 함께 버텨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은 바닥에 내려놓고요, 소근막류가 발생되지 않은 다리로 소근막류가 발생된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주신 거예요. 꾹 눌러주셨다라고 하면은 소근막류가 발생된 다리 4개에 대한 발가락을 바닥에 떼보면서 발등 쪽 방향으로 최대한 든 다음에 발가락 사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쭉 벌려주신 거예요.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나의 발가락 사이뿐만 아니라 발등 쪽이 자극이 온다는 느낌과 함께 5초 정도 버텨주셨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운동이에요. 자, 2번째 운동 또한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소근막류가 발생되지 않은 다리로 소근막류가 발생된 4개에 대한 발가락을 영상처럼 꾹 눌러주신 거예요. 자, 꾹 눌러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떼보면서 발등 쪽 방향으로 살짝 든 다음에 사이드 쪽 방향으로 최대한 쭉 벌려주신 거예요. 자, 벌려주셨을 때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더 벌려줄 수 있는 각도까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는데,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새끼발가락, 사이드 쪽도 자극이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근막류가 발생되지 않은 다리로 소근막류가 발생된 4개에 대한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주신 거예요. 자, 꾹 눌러주셨다라고 하면은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도록 들어주는 상태에서 그대로 새끼발가락 쪽 방향으로 사이드로 옆으로 쭉 벌려주려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벌려주려고 하면은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손으로 살짝 도와서 더 벌려주시려고 하시고요. 자,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등과 그리고 새끼발가락, 사이드 쪽도 쭉 자극이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근막류에 관련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만약 통증은 없지만 발가락 뼈가 돌출이 되거나 피부가 발갛게 올라오셨다고 하면은 소근막류의 초기 증상이니 그 시기에 노출해서 통증과 그리고 수술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늘 영상 꼭 따라해 주셔야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